그거면 그늘에서 좀 쉬지. 뭐가 그렇게 바빠? 예구야, 하부모더가 입 찢어지는 소리 오고 있네. 이 촌 사람들은 땀 흘린 양 맨키로 이 군용으로 들어가는겨. 그나저나 넌 좀 쉬러 왔다면서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는겨? 네, 심심풀이로. 아이고, 그래서서 먹고는 살아? 정신 차리면 여와서 너희 명 과수원 일이나 거들듣지. 아이 그 과수원 일은 아무나 해? 아이고, 좀만 잘 지내니까. 그게 그 뭐야, 장기라도 가시야 내가 뭘. 아이 누나. 아이고, 책 놓고 얼른 와서 채비나 한 점요. 아이고, 달고 시원한 것다. 아이 근데 저 아이고. 매형은 너 아까부터 안 보이냐? 맨 사무소 같지. 맨장님 맨다 몰로. 왜? 왜는 그 일 때문에 그러지. 아니, 그 사람이 맨 사무소에서 일한 거잖요. 여간에 뭔 처분이 있어야지 않겠어. 그게 아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일로 그럴 건 뭐 있냐고. 아이고, 예부야. 아니, 모를 건또 뭐요? 아니, 그러면 교육시간에 강제로다가 떨어져 사는 사연이 정상적이겠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잖아. 아이고, 잘 익은 채비 먹고 덜 익은 소리만 올라오고 있네. 암만 이유가 저기로도 그러면 안 되는겨. 다녀왔어요. 벌써 아이고, 끝났어? 오늘 기말 시험이거든요. 아이고, 덥지. 얼른 가서 채비 먹어라. 아이고, 달고 만나네. 우와, 우와. 예. 학교에 소문이 쫙 났더라. 오늘은 선생님들이 없어. 하긴 그럴겨. 네 집 저녁밥상에 비린게 매토막이고 장국이 올랐는지 김치국을 구웠는지 이 다음날 해장전에 다 가는 게 대줄이 풍속인데, 아니 그런 식으로 드러내놓고 저지르는 일을 무실수로 숨겨. 아이고, 망신스러운 거. 정말 끔찍한 일이야. 이- 나는 그 아주머니가 불쌍해 죽겠다니까. 아유, 야 미안하다. 너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아직 자세히 아는 것도 없잖아. 다들 그냥 짐작만 하고 있지. 쟤또 무슨 소리예요, 삼촌? 심장이 아니에요. 버젓이 벌어진 사건이죠. 사건? 뭐 어떤 사건? 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우리 마을로 한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꼭 가족이면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가족은 장모는 저기 따로 방으로도 들어간 중이고 딸하고 사위만 같이 한 집에 산다는 거예요. 아시죠? 동네 임대하고. 이 알지. 그리고는 장모가 자기 딸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요. 더 이상한 건 그 딸이 외출하는 걸 우리 마을에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게 아이 단지 그것뿐이잖아. 한 가족이 이사를 왔는데 따로 살더라. 그 내면에 살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걔는 호기심으로 수군대고들 있잖아. 이런 궁저런 아니, 궁. 너는 참 많이 소설 쓴다는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어디서 읽어줬죠. 그 아줌니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거기를 간다는겨. 읍내 임대 아파트. 아니, 그러고는 이 딸네 집이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딸 집이 5층이야, 5층. 어? 밑에서 일하고 쳐다보고서는 그 위에서 내려온 바늘줄 같은 거 여러 번 잡아당기냐, 시상해. 그럼 5층에서 창문이 시식하고 열리고 그 딸인가 하는 것이 고개를 창문 밖으로 삐쭉 내민다는겨. 너무한다. 어때요? 지 배 아파 난 딸 자식을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그 아줌니 뜻이겠어? 아이고, 딸이 오죽하니 보고 싶으면 그러고라도 사연을 무시 널어주고 그 사위놈이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겨. 맞아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당연한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폭력이요. 아이고, 우리 딸 말 잘하네. 그요 폭력. 아유 글쎄 그거는 그 사람들만의 사연을 알기 전까지 그냥 사생활 문제일 뿐 아니야? 그리고 누나 아니 매형이 그런 일로 면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부하직원 일인데 맨장님도 일정 부분 책임지실 일이 있겠지. 아니, 그리고 너희 매형이 이 대출이 이장님 아니여.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마을 대표로다가 앞장서는 게 이장으로서의 바른 처신이지. 맞아요. 그리고 그럼 삼촌은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의 부도덕한 인간 때문에 우리 마을이 더럽혀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치?
부도덕한 사람이라 확신하고 있네. 그럼요. 적어도 장모가 자기 딸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니까요. 이 딸이요? 아니 아주 그냥 똥 부러지네 똥 부러져. 오늘 좀 알았는가벼. 그 선이 아버지 몸을 되게 아주 잘해. 아니 그 자네만 뵈고 나는 안 보여? 그 말씀이 잘 돼? 신문은 뜻이. 네. 아이 사람들끼리 눈 없이 서로다가 이 소식이나 알고서 기대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다행거 내가 해본도 하고 네. 그냥 가는겨. 나가 평소 언론적인 관심도 아주 없지라는 게. 그 아저씨가 기자의 편집장을 그냥 신문사 사장님이세요? 큰일 나네. 리얼이 아니 우리 대추 국민의 김 선장님 어째 본때보다 덜 빠진냐? 이제 갱보고속도로도 시원하게 뚫렸으게 자주 좀 내려오셔요. 아니야 내가 비차 언론계에 몸담고 있으니까 자주 보고 언론적으로다가 진지한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 아이고, 은내는 마냥 뭔지껏 좀 개가 안 나는 소리 좀 하고요. 너는 이렇게 챙겼으니까 아이 부모님 좀 잘해. 지돌이 이러고 온 거 알아. 그 느티울집 새로 이사온 그 아주미 때문에 아니요. 맞아요. 성인도 들었슈. 아유 동상도 참 대출이서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지. 아니 그리고 맹색이 이장집 아니오. 봤어. 뭘요? 우정 다 봤다는 게. 보셨어요? 어쩌요? 들은 대로요? 큰 시비 떨려서 말해. 아유 지가 어쩌? 지가 학수 할머니를 내시고 이리로 오는디 느티울집 아저씨가 쩔 가는 길. 그래서 워치기 하나 불러 뒤를 따라줘. 그러더니 그 이내 아파트 뒷마당으로 들어가니요. 그래서요? 그게 그 아줌씨가 창문에 내려들어진 줄 하나를 잡아 흔들래. 그러고 우를 쳐다보고 있은 게 바로 그 줄이 걸쳐진 창문이 열리고 왜 젊은 여자가 고개를 내미는겨. 그러고 딸이 예려. 그러더니 그 딸이 위서 대바구니 하나를 줄에 매달아서 내려. 그런데 그 아줌씨가 그 대바구니에서 펜지를 꺼내는겨. 참 읽어. 그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펜지를 꺼내더니 그 대바구니에 담아. 그 대바구니를 딸이 다시 올려서는 또 그 펜지를 꺼내와. 참아. 세상에. 그렇게 딸은 아들을 내리다보고 아드님은 우를 보고 아니 말도 지게 한참을 있는 거요. 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요. 아이고 아이고 어쩐데. 아드님 너무 멀어서 울었는지 어쩌는지 잘 안 보이는지. 귀판이 아니면 그 사람이겠어. 보고 있는 나는 눈물이 나서 눈물 수가 없는 아이네. 그래서 그 다음은요? 아드님은 도로 집 쪽으로 가고 나는 창도 닫고 들어가지 뭐. 아니 그러고는이 저 푸념아 성만이 그 집 사우가 그 여자를 가로놓는다. 장모를요? 아니요 딸요 지 아내 말이요. 봐. 이 만원 자물쇠로다가 문을 잠가 닫소. 아주 찬지를 갖다 주면서 틀림없이 받자서 뭐냐니까. 아니 이모는 자물쇠로다가? 그놈의 사오는 나빠되게 봤으면 쓰겠네. 멋지게 생긴 종자지. 여자 못 보겨 더큰 짓하게 생겨 죽었어. 예. 나 음주가 우기고 있으면 맞아 맞아. 그놈의 상판을 마을신문에 대문짝하게 달아야겠구먼. 아주 귀경거리겠네. 삼촌 이거 보세요. 그런데도 삼촌 계속 그 남자 편 드실 거예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야. 나는 아무 편도 안 들었어. 나는 가만히 진실을 알 때까지 성급하게 단정짓지 말자. 그 얘기지. 아 희망 또 부를 것도 어딨냐? 목격자의 목격담을 여지껏 듣고서도 그래. 아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본 사실들이 뿐이잖아. 그 이면에 그 사람들만의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 가령 그 두 모녀가 자진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아이고, 참.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이유. 내 청소를 꿀을 씩뚝거릴 필요 없어. 그래. 그들이 다 봤다는 게. 아주머니, 아이고 참. 아주머니는 아주머니가 본 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그럼 자연을 내가 이거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답으로 매는 거야. 그 아주머니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아주머니 좀 보고 계시죠? 나 사탈 아니오. 네. 지금 나 보고 있지? 그분이 보고 있지. 됐어. 자, 지금 아주머니와 자네는 동시에 나를 보고 있어. 근데 아주머니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옥시시 아니오. 이걸 몰라. 그럼 자네는 이게 뭘로 보여? 암자 들고 있잖여. 그거야. 자, 봐봐. 지금 아주머니와 자네는 하나뿐인 나를 보고 있어. 근데 아주머니 눈에는 내가 옥수수를 들고 있는 찬호고, 자네 눈에는 내가 이 감자를 들고 있는 찬호일 뿐이라고. 왜? 꿈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이 아주머니가 보고 있는 나와 자네가 보고 있는 내가 같은 나일까? 그럼 시방 눈으로 봤어도 절대로 믿어설랑 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요. 아니 그게 아니지. 본 거는 믿어야지. 단지 내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본 것에 대해서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몸에 연덕스를 걸어 하는 냄새는 소사는 잘 쓰겠다. 아유 오빠 아유 아주 그냥 정신받아 살아버진다. 아유. 이거 자네 그만 들어가는 게 좋겠어. 아니 그나저나 이장님은 어디 가셨대요? 계셔야 씨가 또 새마을 분야의 회장 자격으로다 이 은혼을 마무리를 짓게. 아유 그이는 맨장님 맨나마는 진주에 나섰지. 애초에 이장님만. 아버지 저기 오시는데요. 아유 오시네 오시네. 방송도 아니고 뭘 치료야? 시방 말이 왜 그러나요? 고생하시오. 아우 시원한 물 좀 줘봐. 아니 무슨 냄새요? 아유 씨. 대추리가 대간절이 무슨 매력을 지니 말이오. 멀리 갈 곳도 없어. 이 근자 몇 년만 해도 우리 미연이오 그저 쌀이울집 시지가 그 애롭다는 공주교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저 배롱당내 둘지는 지난번 전국 학생 육상 선수권서 이 도대 들어갔대. 그게 알지. 시방도 국민학교 선상이 별개, 우리 중학교 선상이 하나. 이 도의원 도장만이 하나의 농협 부정장이 아니야. 그게 이걸리가 뭔 상관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요. 어디 뭐야? 계속 거셔요. 이 그게 내 말은 이는 즉이은 증자는 말에 어디서 불러먹던 썩을 짭것이 인사도 없이 나타나서 저기를 저기를 아자리 그래서 나가 이 대추리 이장이자 쥐잡기 운동본부 상임의원으로서 이 놈을 도둑이 즉위할 수 없어서 증심상 물리기가 바거되듯 과수원이 능가 치는 것도 저기고 시방 저기요 공격. 아주 가려운데. 그래서 뭐래요? 뭐가 맨장님이요. 맨장님으로서 말했지. 만났어요. 매장님이 찬찬히 내 얘기를 다 듣던 그러시더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시고는 바로 조치를 취하시더만요. 그런데 매장으로서 도와지군이 그런 증잔치 못하려다가 지키는 걸 물러라 할 수 없다. 이 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여기에 와서 사실 여부를 해명토록 지시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로요? 저 외근 나갔다 온 대로 바로 보내시겠다는 겨. 아니 그 문제 사울을 여대로 보내겠다는겨? 그렇다니까. 아니었구먼. 나도 어제 사진기를 챙긴가 불러. 이거 뭐요? 그거는요. 여기가 이장님인데 이 맞게 오셨쇼. 여러분이 대주 이장님이요? 기가 중청년도 외군 내상맨 대주 되는 사람이요. 그러시군요.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저 아이고 알아요. 그 지울집에 새로 방 얻어 사시죠. 아이고 지는 이 안사람이. 처음 뵙겠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제가 마을 분들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괜히 차려. 이사 오고 며칠 안에 인사해야 된다. 애기요. 시방 지금 하면 되잖여. 아유 사실 나가. 아이고 이쪽으로 좀 오셔요. 저짝으로 나가. 아 그건 뭐 시원한 거라도 좀. 아닙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지려고 들어가서 조용히 마시나요? 아닙니다. 어차피 마을 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차라리 모여 계시니까 잘 되네요. 그럼 가운데로 좀 마셔요. 제가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거,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분들한테 이해를 좀 구하고 싶어요. 시사해. 뭘 맨날 시키시고 음. 시도도 듣고 게 있으니까 쬐끔은 알아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거 다 불행한 사고일 거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게 엉망이 되고 말았죠. 사고요? 예. 저희 가족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저기 강릉에 있는 사천이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조그만 하구가 딸려있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죠. 우리 딸아이하고 사위는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게 돼서 결혼한 후에 사천에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사위가요, 사천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우리 사위는 딸이랑 결혼하고 나면 혼자 낳게 될 제가 안쓰러웠는지 한사코 저와 같이 살겠다고 우겼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고마웠죠. 저희 가족은 그렇게 풍족한 건 없어도 하루하루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그런 게 행복이겠죠. 2년 전 바로 이맘때 태풍이 모든 걸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태풍이요. 아니 그 2년 전 태풍이면은 울가 말이네요. 맞아. 기억나? 유시소도 난리 났잖여. 수십 명이 죽고. 맞아. 이 말도 안 되는 그 수제 이름도 걷어서 저기 있어요. 맞네. 전제 하나뿐인 언니와 결혼을 앞둔 조카 딸을 잃었어. 아이고. 하지만 제 불쌍한 사위는 불행이 더 심했죠. 홀어머니와 두 형제들, 누나와 조카들 모두를 잃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마을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런 끔찍한 기억을 안고서 여생을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말이 못 살아. 하루 아침에 웬 가지고. 아이고 나 같아도 못 살아.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라고 틀린 말씀을 못 찾거네요. 아이고 그러니 저그 개쟁이에 지가 또 새마을 분야회 회장으로서 마을 아정들을 대표해서 애롭게 질문 하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아정리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란 거는 그런 힘든 사태를 겪을수록 이렇게 하나하나 똘똘 뭉쳐서 아닙니다. 제가 혼자서 지내는 게 맞아요. 타지 꺼져봐서 언제 가고 계시니? 이해합니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다 커서 출가한 딸인데 제가 꼭 같이 살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딸이 보고 싶지 않으셔요? 당연히 보고 싶죠. 그래서 하루에 2-3번은 제가 딸을 만나러 간답니다. 아니 딸이 아줌니를 보러 오진 않나요? 누가 간들 어떻겠어요. 가서 얼굴만 볼 수 있다면서. 그러면 이 하루에 2시간을 그 임대 아파트 5층 거절 계단을 올라서 따님을 만나시는 뷰? 아니에요. 안 올라가요.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는 건 저한테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뒷마당으로 가며 딸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죠. 저희는 그렇게 얘기 나눠요. 제우 개구정 가서 손 한 번을 못
마음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애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엄마로서 그깟 계단쯤은 장애물이 될 수 없죠. 계단으로 올라간 대가로 가슴에 딸아이를 꼭 안아볼 수만 있다면 저는 아버님 어디서 그러고 나를 만나신대요. 신혼 시dob이 궁금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요. 여보, 인전 진실이 배겨진 아주 사후 때문 아니오. 그쵸?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청년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는데요. 우리 딸아이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사오가 이 아중이와 딸을 못 먹는 게 그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와 제 딸은요. 그래요.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어째서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위의 안전과 또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야만 저기로 지 생각에는 무슨 강제적인 이유는 강제. 아닙니다. 예,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아줌이 마시는 우김성이 있네요. 어째 그질이 사후를 위한 일인지 그 이유를 지들이 알아야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슈? 상처 때문일 거예요. 예, 틀림없어요. 우리 사위는 태풍으로 너무 많은 가족을 잃었어요. 이제 우리 사위 곁에 남은 거 제 딸아이 하나예요. 그 사람은 아내마저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내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또 아무도 집으로 들이질 않는 거죠. 어째 소중한 아내를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으로만 해요. 암만 그래도 언니가 딸을 만나는 거 보죠. 맞아요. 그건 너무 지독한 이기주의예요. 그래요. 이기적이에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제 사위도 제 딸에 대한 사랑이 조금 지나칠 정도라고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물론 제 딸아이와 저에겐 약간의 희생이 따르지만 제 딸아이는 집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처음에 고통스러웠어도 이제 만족해요. 그렇게라도 딸아이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 저는 충분해요. 당사들이 즐기시다면요. 이장님,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실은 제가 여기 온 것도 제 사위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어서요. 우리 제 애기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어느 가족이나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불쑥 찾아뵙고는 너무 제 얘기만 떠들었죠?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요, 보신 말씀요. 그럼
된 경우 시방 얘기가. 저 아줌니 속이 못하겠어. 딸은 어떻고요? 아니, 아까 저 아줌니 우는 거 봤는가? 이 봐슈 시상 언니들 맴이 다 같을겨. 이 아주머니가 사위를 감싸주려고 시청에 쓰시더라고요. 그러게 그 상황에서 어찌게 그러나 몰라. 어쨌거나 사우놈의 문제건 틀림없구먼 그려. 그려. 예? 아니 그 문제 사오놈이 저기 오는 저 사람 아닌가? 자유. 아이고 그 자네가 해도. 여기가 대출이 이장님 댁입니다. 그려. 나가 기요. 자네가 강해진다. 네, 제가 강영진입니다. 어쨌거나 잘하구먼. 처음에는 인사드린다 나노. 이 짝이 내 아 짝이고 이 짝은 저 짝은 다들 대충 이사로 식구나 내 말이지. 좀 그렇지 그래요. 설랑 이 우들이 내 자네를 여기로 죽인진 않은가? 네,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마을 분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해는 무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 가족의 사정을 들으시면 마을 분들도 아마 그 사정은 좀 전에 자네 장모님 되시는 분은 충분히 네? 제 장모님이 다녀가셨나요? 그래요. 이 날도 뜨건 이거 손수 찾아오셔서는 이 태풍석 그니까 사정 얘기를 다 하시더군 그려. 아주 증자증장한 시대. 그럼 여러분한테 딸에 관한 얘기도 하셨겠군요. 제가 딸을 만나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렇죠? 아이고 아니요 이거 무슨 말씀이요? 그런 얘기는 일절 하덜덜 않으셨시. 그럼요.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미하셨는데요. 이 저기 우돌이 아중리는 집들어서 이 태강의 사정은 진짜 그것지 마서도 야망적이어도 그렇게 가정적이는 건 자네가 적인가 아닌가? 그래요. 인간적으로다가 좀 잔인한 면이 있네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장님, 지금 제 장모님은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담한 사연을 설명하고 여러분께 제 행동에 대해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요. 장모님은 미쳤습니다.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이시더니. 왜 내가 미쳐? 네, 미쳤어요. 제가 당신 딸을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만 장모님의 딸은 2년 전 봄에 죽었습니다. 예? 죽었다고? 죽었다. 2년 전.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3개월 전쯤에. 뭐지게 뱀이 있었나? 아닙니다. 퇴근하는 저를 마중 나오다 교통사고. 그 사건 때문에 장모님이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럼 시방 같이 사는 사람은 누군겨? 제 두 번째 아내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그 아줌니는 자기 딸이 장 살아있다고 믿고 계신겨? 네, 장모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년 전 제 첫 번째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나서도 저는 장모님을 모시며 함께 살았습니다.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 분을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첫 번째 아내에 이어 태풍으로 온 가족마저의 절망감 속에서 팽개치듯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끈기있게 보살펴 주었어요. 전 아내와 재혼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제 아내를 보시더니
갑자기 아내를 부둥켜 안고 감격한 얼굴로 눈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당신 딸이 다시 돌아왔다고 믿으신 겁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장모님은 그날 이후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잃었던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재혼을 하고 따로 살림을 차리자 장모님은 다시 괴로움에 빠지시더니 곧 지금처럼 체념의 상태가 되시더군요. 어쨌거나 지금의 장모님은 만족하고 계세요. 여전히 당신 딸이 돌아왔다고 굳게 믿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가족을 잃은 것처럼 제 아내마저 잃을까봐 아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있고요. 아니, 당신 딸을 말이죠. 그렇구먼. 아유, 말씀하시는 걸로는 꼴줄에 빼던니. 네,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젠 발작도 없고 완전히 회복된 듯이 보입니다. 아이고 그 아줌니는 그저무시도 그 짝을 퍽이나 위하시더만 그리우. 아이고 안쓰러워서 어쩌구야. 장모님의 그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도 비록 부자연스럽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장모님의 평온한 상태를 지켜드리기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무릅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제 아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장모님의 잘못된 믿음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바구니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아니면 이참에 그냥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건지 뭐. 서로다가 좋을 것이네. 제 아내가 아무리 너그러워도 아내에게 장모님과 함께 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온전히 장모님의 착각을 받아주는데 아내의 삶을 바치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새어머니 하고 계신다. 겪어보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모님이 제 전체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의 아내를 쓰다듬을 때면 저나 제 아내가 그래서 아파트 문도 장문 오는가 보고. 네. 장모님이 불쑥 아내만 있는 집에 찾아오실 때마다 제 아내가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구먼. 이제야 얘기가 절규했구먼. 이장님, 비록 제가 장모님과 한 집에 살지 못해도 전 장모님을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끝까지 모실 생각입니다. 제가 아니면 그분은 결국 정신병원이나 요양소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딸을 볼 수조차 없다는 착각 속에서 홀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셔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라도 장모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마을 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듣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 말 맞다가 그냥 아주 착하죠. 자크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마을을 소란스럽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우들이 몰라서 지금. 그럼 저는 다시 면사무소로 들어가 봐요. 그렇게 이 괴면이 바쁜 사람을 지금. 에이 참. 조심히. 아이고. 신사네. 아니 미친 줄 누가 알아보소. 서로가 참 딱하게 평범한 거죠. 바로 그거였네요. 장모가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여자가 실은 딸이 아니다. 요즘 돌문경 저 젊은 것이 이 가심이 북받쳐서 말을 못하자뇨. 어쩐지 그 아주니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다가 좀 저기지금은 이승기, 그게 왜 이상하지 않유? 몰라 그 아주니는 애써서 그러고 앞뒤로 꿰지 않는 별명을 하고 댕기네요. 이게 미친 거지. 그 미치지 않고서나 원음이가 그러고 딸을 만나서 사흘 뱀명을 들겠어. 자, 그게 그 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말을. 아유. 자네 생각은 어때요? 아유 글쎄. 뭐래? 아니 저 아줌니는 언제 또 오시냐? 아유, 나는 저 아줌마 그냥 부담
신기가 싫은데? 아이고 어디 셔런이서 쉬시지 않고 집으로 가는 길이 색깔이 선하며 아닙니다. 절 미쳤다고 생각하시죠? 어이구 멀리서 봤어요. 우리 사위가 가는 거죠. 이 그렇게 그 아주 이 사온 그 지가 그 대주의장 사무 쪽으로 나가. 절 생각해서 그러신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 어쨌든 그 사람 침착하던가요? 이 말을 침착하게 하던가요? 아니야 그래요. 그 침착하던데요. 안 그래요? 아유 그래요. 앉아도 될까요? 아이고 알아요. 여러분들이 절 안심시키기 위해 애쓰신다는 거. 아이고 아주님 아니요 그냥 지도로 그만이요. 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 대하는 태도에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걸 우리 사위가 와서 드러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왔을 때 저한테는 너무 잔인한 그릇. 여러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었죠. 압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한테 만족스러운 대답이 되지 못했다는 거. 하지만 제 입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사위가 말한 대로 제 딸은 2년 전에 죽었고, 그래서 저는 미쳐서 아직도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제 사위는 딸이랑 저랑 만나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왜 숨기려고 하시죠? 우리 사위가 와서 그렇게 말했을 텐데요. 그래. 아중이 사우가 그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위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그 사람한테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은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조금씩 견디고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아픈 상처를 들쑤셔서 또다시 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너무 속상해 하지 마셔요. 어떤 이들이 아줌이 사오를 괴롭히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쓸데없는 설명을 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일입니다. 사위나 저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제 딸이 죽었다고 믿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미쳤다고. 그렇죠. 그리고 제 사위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믿어주세요. 우리 사위로서는 그렇게 말해야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믿음 속에서만 그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위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억지로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흥분해서 예민해지고 때로는 창란을 일으켜요. 여러분은 그런 제 사위를 보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 지가 생각해도 아기 그 사람 아니 좀 흥분했어. 세상에 그러지만 그 사람이 내가 버리지 어찌 인자게 그려. 아니에요, 제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로 미쳤
있었다면 제가 제 딸이란 그 사람이 혼자 있도록 돕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 저기 아버님, 이 시간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거든요. 이 지들이 서갈에서. 근데 아버님 사오가 요 와서 그 얘기들이 다 뛰면서 저기 있다는요. 예, 맞아요. 아버님 딸, 살아있는 게 확실한겨. 그러므로 제가 이렇다고 덕분에 사오가는 진짜 앞에서는 그러실 거 없슈. 미쳤을 때 미치지도 않은 아주.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위는 미치지 않았어요.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신혼 초부터 우리 딸에 대한 사위의 사랑은 좀 각별한 면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좀 유난스러워 보일 정도였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어쩌면 그 사람의 천성일지도 모르겠어요. 2년 전후 우리 딸아이는 퇴근하던 사위의 마중을 나갔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우리 딸은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6개월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야 겨우 건강을 회복하게 됐죠. 그런데 사랑하던 자기 아내가 돌아왔는데도 당시 태풍으로 많은 가족을 잃고 심한 충격을 받은 제 사위는 자기 아내를 보고도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아내는 죽었다고, 아니라고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장님,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제 딸에게 다가서서는 다시 그 애를 알아보는 것 같더니 이는 또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애를 사위와 다시 결혼시키기 위해 사위의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2번째 결혼을 하는 것처럼 꾸몄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그라고 말을 했구먼요. 하지만 지금 제 사위는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사실을 묻어두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 힘겹게 얻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겨우 되찾은 평온한 삶을 또다시 아픈 상처들로 헤집어 놓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도 이따금 제 사위는 다른 누군가가 자기 아내를 데려가 영원히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해요. 그래서 자물쇠로 잠궈두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아내를 자기 혼자서만 보낸다. 하지만 지금 제 사위는 진심으로 제 딸애를 위해주고 있어요. 예,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딸애도 그 점에 만족하고 있고요. 얼른 가봐야겠어요. 우리 사위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저한테 왔다가 제가 집에 없는 걸 알면 또다시 이리로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우리 불쌍한 딸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해요. 또 저는 미친 사람인 척해야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사람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면 모든 걸 털어내는
말이잖요. 태풍이 적용서 이 사후가 즐기게 되니까 이 즐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겨. 아주님 말씀은 이 왜냐? 사후의 상태가 참 즐기니까. 알아들어? 아이 사람들, 시방 우리 이장님 말씀 알아먹은 사람이 있으면 남 소리로 마요. 성님이 말하는 뒷구녕에 자기만 꽂히니까 다음주 말이 끝나도 주제가 넘치가지고 주제가. 네. 우리들 마당에서 그면이요. 어디 처부터 시간부터. 고만들 혀! 진지하게 토론하는 마당에 언제도 말이야 왜들 그러냐? 너가 대충 아니 그래요. 도둑 주제로다가 돌아가자고요. 아니 그게 누구 말이 맞는겨? 이 짝 말을 믿으면 저 짝이 걸리고 저 짝 말을 믿으면 아이고 더 먹겠네. 아유. 누나, 내가 얘기할까? 누나 믿어. 어찌게 그리야? 이 짝은 검되고 저 짝은 하얗테는지. 아이 그러면 누나 믿지 말든지. 시방 장난하는겨? 많이 되는 소리 해야지. 아이 냅둬. 즐기할 게 없어. 처남이 시방 눈을 비웃는 게 점만 지르려봐. 이 자료만 찾으면 돼야. 그럼 분명해질게. 아니 자료요? 뭘 하나 내시려고? 만약 그 아줌니가 미친 게 사실이라면 그 딸이 죽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오. 사망 증명서나 뭐 아무리 뭐. 글쎄요. 중요한 건 자료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성님 말이 맞구먼. 증거를 들이대면 자네도 안짝편을 들 수밖에 없을겨. 앞에한테 고실려다가. 속이. 오지게 증언은 생겨? 네, 간신히 사천 면사무소 사람하고 통과는 됐어요. 그래서 뭐야? 자료는 있냐? 세상에 그 2년 전 태풍때 면사무소도 크게 피해를 입었대요. 건물이 몽땅 무너지고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은 모두 물에 휩쓸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이전 기록들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그 자료들을 다시 복구하려면 일일이 호구조사를 하고 자진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1년은 더 걸릴 거래요. 그럼 뭐요? 누가 미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이고, 자, 다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미쳤는지 아니면 누가 미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거는 그 태풍으로 사라진 그 때문이 아니죠. 지금 그 두 사람은 과거의 영향 한 부분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모가 사위한테, 사위가 또 장모한테 이 실제와 일치한다고 믿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환상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매형, 그 매형이 찾는 서류라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들의 어리석은 호기심을 덮여준 게 낫을 뿐이라고요. 대가리에 딴띠나는 소리 오고 있네. 어쨌건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이 미친겨. 그거 분명하지요. 아 이게 중요한 문제야? 아이 처남은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하지도 아니오. 이 씨발 마을 사람들이 능하고 시심을 합쳐서라면 오로지 진실을 밝혀보자는 일념으로 나 즐기는데. 그러니까 매형, 내 말은 그게 아이고 자는 그냥 냅둬요. 아이고 도움도 안 되는데 뭘? 그럼 이제 먼저인데요. 둘 중에 뭔지 알 수 없는겨? 얘가
실실 움직여보자고. 자, 모두 가보자고. 가자 가자. 자네가 언제꺼전 그런 표정으로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아이. 좀만 쥐돌려봐. 삼촌 좋죠? 아이고. 이제 증거 따윈 필요 없어요. 이야, 인자 의심할 것도 없어. 난 인자 확 싫어. 아유 누나, 나도 확신하잖아. 이 장모가 미친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거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럼요. 저렇게 해서 사고 놀라하신 분인데 미쳤다고는 상상도 안 되는데요? 농담은 또 얼마나 잘 오시는지 알고 보니 아주 재밌는 양반이요. 아유 그러니까 오히려 저 장모가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아? 엄마 들어봐요. 삼촌은 우리를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인자 난 너희 삼촌하고 누구 하나 싫어. 아이고, 이 벌써 술상을 다 끝났구요. 자, 서로 나 오해도 풀겸 이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자. 아니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누가 왔는가? 아니 시끄러. 우리 처남이요. 밖에도 봤지 왜? 자네는 술 싫어하지? 가서 쫀득이나 만나게 보고. 아 뭐요? 자들 맞지 않고 팔 떨어졌어. 건배요, 건배요. 하모니카요? 누가 잘 부네? 성님 미연인 개뷰. 글씨 는 처음 듣는 일이. 그래요? 누군겨? 아이고 제주가 좋으시네. 제 장모님이세요? 그리고 안에 계시네. 저런 제주는 언제 또 내셨대? 장모님이 왜 또 오신 거죠? 왜 여기 계신 거냐고요? 글씨 그 마시러 오셨는가 배. 안 됩니다. 하모니카는 아 왜 그래? 아 이웃들이 그 서로 오감서 정도 나누고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의 비참한 상황을. 하모니카는 장모님이 딸한테 배운 거란 말입니다. 장모님을 자꾸 자극하면 안 돼요. 나 알아요, 안다고요. 이건 장모님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딸 명장. 딸 명장. 따님 이름이 명장개병. 들으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라잖아요. 명장 하모니카 부는 걸 들어보라고. 안 됩니다. 저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 되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딸 명자는 그래 하모니카도 잘 부른다. 여기 계셨어요? 왜 여기 계신 거죠? 이분들이랑 내가 만두 빚어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맹세.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안 했다고요. 들었어요. 명자가 하모니카 부는 걸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명자가. 누가 하모니카를 불어요? 명자가요? 명자가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장모님의 딸은 2년 전에 죽었다는 거.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다 맞아. 그러니까 제발 좀 진정을 해요. 어떻게 하모니카 부는 걸 들으란 말이에요? 제 아내가 하모니카 부는 걸 들은 적 있어요? 들은 적 있냐고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명자예요? 그건 장모님 딸 이름이잖아요. 제 아내 이름이 뭔지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모두가 있는 데서 지금 당장. 알고 계시잖아요. 제 아내 이름이 뭐죠? 숙희. 숙희. 정숙희. 그래요, 여러분. 제 사위의 아내 이름은 정숙희예요. 그래요. 명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정숙이에요. 명자가 아니라고요. 보세요, 장모님. 지금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 눈짓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신호를 보내잖아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내가? 아니야. 난 눈치 같은 거 안 제가 했어. 봤어요. 눈짓 하셨잖아요. 방금 똑똑히 봤다고요. 장모님은 절 망가뜨리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명자가 죽지 않은 것처럼 내가 남을 위해 명자를 독점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는 거라고요. 명자가 죽지 않은 것처럼. 아니야. 제발 진정을 좀 하게. 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절대로 이 말씀 안 하셨슈. 죽었다고 하셨슈. 자, 봐. 모두들 그렇다고 하시잖아. 그리고 자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준지도 얘기했는 걸. 정말 좀. 내가 왜 자네 망가뜨리려고 그러겠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모니카를 부시잖아요. 명자한테 배운 하모니카를. 그리고 명자가 부는 걸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장모님은 하모니카를 불면서 또다시 죽은 딸을 떠올리시는 거잖아요. 자네 말이 맞네. 그래. 가엾은 사람. 어휴, 가엾은 사람. 내 앞으로 다신 안 그러겠네. 앞으로 다신 안 그러겠어. 가세요. 당장 가세요. 집으로 가시라고요. 가네. 소란을 떨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장모님을 받아주신 바람에 벌어진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했으니까요. 장모님이 창란을 일으키지 않게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일부러. 네, 억지로요. 여러분, 장모님을 자신의 환영 속에서 평온한 상태로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치 제가 미친 것처럼 진실을 외쳐대는 게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저 장모님을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 그렇구만.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
미친 사람이야. 맞아요. 이라도 희죽거리는 힘이 뭐가 하나 빠졌어. 이도 무조건 개고기 무고 야옹 느린데 그래야 그 사람이 발광하는 꾀를 보고 그래야 이 바로 해서 글쎄 말이에요. 그건 진짜로 미친 사람이나 그럴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요. 옳거니 사우가 맞아. 내가 이 나이를 왜 사고를 먹어서 틀림없다니까. 아니라고요. 증명이 되어 증거를. 아우 자네 뭐 어떻게 하노? 성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뭘 시방 한 해보자는겨? 그려. 한 해보자는겨. 한 해봐. 어떻게 성인한테 재밌었어? 성인이 나한테 그러는 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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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여기 마이크는 남. 후회하는 내 지리마 여러분, 서기신 분들은 내저 저기서도 우방 어디 지마리는 좀 경청 좀 해주셔요. 예. 이제 계절도 뜨거운 태양이 완연히 장렬하는 여름으로 다 접어들어 설날은 이 집집이 두루행패이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이제 본론으로 접어들어서 이 뜨거운 태양 불황도 대취임할 사람들의 가심을 태우는 이 문제를 지가 내산 맨장에 명예를 걸고 즉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 아니겠슈? 이 장모가 미쳤다면 사후가 정상이요. 예, 반대로다가 이 사후가 미쳤다면 장모가 거꾸로 정상이요. 어때요? 여기까지 지 말이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미친 경우는 경우에 맞지 않는겨. 그러니까 이 둘 다 정상인 경우도 경우에 맞지 않는겨. 그러니까 이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미쳤다는겨. 그러니까 이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정상이라는겨. 그러니까 지만은 그거야 도구 상관이 마셔. 아니야. 내 생각엔 사이가 미쳤다니까. 아니요 장모요. 이렇게 사오가 정상이란겨? 미치고 장모죠. 정상이요 아니 엄마 장모라니까. 이게 장모가 미쳤다는 거? 아니 아버지 장모가 정상이라고. 사우가 미치지 않았다는 거. 아니지 사우가 미쳤다는 거야. 아이고 아들이 시발이야. 엉덩이 미치겠네. 씨발 여러분 진정하시고 삼촌. 자네는 무효. 이 그냥 오늘지. 이석 떠드실 거면 다음에 와서 말씀드리고.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맨장으로서 한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바로 맨사무소에서 가장 운전 실력이 우수한 양주사를 강행지 성인
전이 근무하던 사촌으로다 특별히 관용차를 내줍서 출장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예, 아마도 양주사가 직접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조사를 하면 뭔가 밝혀지는 게 있을 게 안그려? 맞지, 회장님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최고. 예, 그러지게 이 양주사의 운전 실력을 보았을 적에 거진 올띠가 되었다는 생각에 아까부터 쇠목시계를 보고 있는디 양반이 아니가네. 저기 어누구만 그려. 양주사 수고했어. 고생했구먼. 아니요. 금융을 묻는 입장으로서 신 다른 데가 좀 하는 다들 급한 게 어찌 날지 한번 들어보자고. 야, 그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차단 임무를 띄고 밤새껏 휴게소를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고서나 애초 달려서 서쪽과장 가설나는 허기가진게 뭐라도 묵어야 힘을 쓰겄다 싶어서 가다 보니 극시로다가 해적을 하고는 다음 조사에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겨서 마을 사람들은 이전이 살던 강예인친의 가족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다 물어보고 댕겼죠. 그랬다. 계속 켜. 젊은 분들은 잘 모르더니 내 인정에 갈 때 거짓 알더군요. 그래서 멀지 말아댕겨. 야, 지가 잡초지점을 서서히 설명하고는 원행 잡게 맞는 듯 했더니 새댁이 교통사고로다가 병원에 실려간 것 가지고 매가 한 소린지. 아이고, 다음부터 가려고. 누구는 병원에서 눈도 못 떠보고 죽었대고, 누구는 한참 있다 오는 걸 봤대고 그러는겨. 그 원짜리 많은겨. 글씨 그게 양자 의견이 워낙 흡연해서 그래도 신정원이 듣다 보면은 점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그게 그러다 아니요. 맹네들이 정신은 가물가물하니 고집은 센게 방금 한 말도 바로 뒤집고 한 번 우리고 목심에 걸려. 아유, 그러니 듣고 앉아서 수락이 더 없는겨. 그럼 뭐야? 아니 니 양분도 있단 말이야? 아니요. 그래서 지가 밀어넣으신 내 인정을 나와서는 이번에 사촌 맨사무소로 간겨. 여기는 태풍 때 건물이 몽땅 무너졌다던데요? 아이고, 지옥지. 내돈 뽑았어. 그것들이 잘 줬구나. 그래서 거기서 뭘 좀 알아냈냐고. 아유, 근데 그 사촌 맨사무소 최만묘 주사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태풍 때 물난리가 나서 남아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대죠? 어떻게 한다? 그 뭐요? 결국엔 알아낸 게 아무것도 등장이요. 꼭 그렇지 않아.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죠. 뭐가?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마을에서 알아볼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내려와요. 어쩐자 증인도 없고 서류도 없으면 인정하는 데 방구가 영 없는 것도. 강자가 나서서 가타부터 한마디만 하면 할 것을. 어머! 그래요? 그러면 되겠네. 그게 아줌이 딸인지 아닌지 하는 여자한테 이 직접 처리하자는겨? 그래요. 그럼 되겠네. 양수사 좋은 생각이요. 잘했어. 신나는데 꺼져. 근데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난대요? 맞아요. 생전 받기는 나오지도 않는데 강제로다 끌어낼 수도 없을 테고. 뭘 또 그냥 우돌이 다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고. 가면요 밖에서 문이 잠겼는데 어찌게 하나요?
염려할 거 없슈. 마을 사람들 지가 맨장으로서 강행진이 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 왜 또 우리가?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천암도 무적 봤잖요. 이 달리 방도가 없은 게 즐기자는요. 제 생각에는 뒷집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설령 그 여자를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됐다고 쳐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도한 진실을 밝히자는겨. 진실을.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어? 아니 한 가족이 얽힌 사실 하나 캐내서 궁금증을 풀면은 우리들을 만족하고 즐거울지 모르지 존나 하루나 일주일에. 근데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건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는데요? 천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이 대주리만의 문제요. 한 가족 땡이 대주리만이 외도 즉이자뇨. 그거 어쩔겨? 자네가 여긴 웬일이요? 근무 시간인데. 편하게 말해봐. 정근을 요청합니다. 다른 곳으로 근무처를 옮겨주십시오. 저는 왜 그래야? 언제 얼마나 되었다고? 염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마을 분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저희 가족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시방 이분들은 자네를 애끼고 염려하는 어제 장모님이 발작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다녀가신 후에 밤늦게 느닷없이 아파트로 찾아오셔서는 죽은 딸의 이름을 외쳐대면서 제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할없이 울고 또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네보담도 자네 장모님이 더 고통스러우신 건 아닌가? 당연히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해집어놓은 상처 때문에 말입니다. 자, 강석이 흥분할 거 없어. 사실만 밝혀지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사실이나 이미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뭘 더 밝혀낸단 말이죠? 그건 자네 생각이지. 장모님 말씀은 다르더만.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제 얘기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강석이 내 얘기를 들어봐. 그게 허는 얘기요. 이분들이 시방 자네 얘기를 믿겠고 하면 되는 거잖요. 마을 사람 입장도 그렇잖요. 자네 얘기를 믿으려고 가도 멀쩡하면은 자네 장모가 와서 다른 소리 하니까 그걸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겨. 그니까 아예 이참에 증인을 세우고 시원하게 매도를 풀자고. 어때요? 내 얘기가. 증인이라는 거. 자네 아내 말이요. 제 아내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된다는겨? 제 몸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자고 제 아내를 불러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네 말이 틀린 게 들통날개비 즐기는 건 아니고. 자네가 자꾸 그렇게 할수록 우들매면 자네를 의심하는 쪽으로 다 즐겨할 수밖에 없는겨. 도대체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얼마나 더 저희 가족이 불행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에서 상처가 있어요. 저희 이 말을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제 아내는 절대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안 되겠어. 나는 매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그 의심을 덜어줘야 의무가 있는겨. 자네가 자네 처를 증인으로 못 세우겠다면 나도 자네 전근을 허락해주지 않겠어. 그렇죠. 어쩔겨? 내 말대로 할겨?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아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제 장모님을 괴롭히는 어떤 짓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아내를 데려오는 걸로 저희 가족에 대한 관심을 접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오고 나면 바로 정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염려할 거 없어. 약속은 지킬 테니까.
끝날 겁니다. 다 끝날 거예요. 아이고, 원장님이 참 잘하시네요. 세상에. 면장님이시죠? 저는 강영진의 장모되는 사람이에요. 면장님, 우리 사위가 뭐라 그러던가요? 혹시 전근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 딸아이한테 들었어요. 우리 사위가요,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대요. 면장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다시 이 마을을 떠나게 되면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반복해야 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위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 아줌이 오해요. 이 지들은 아줌이 사오를 괴롭히려면 있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저희 가족을 염려해서 그러신다는 거. 하지만 이제 그만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러시는 거 저희 가족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사위를 자극시키면 안 돼요.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나 제 딸아이나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아주님 말씀이 많다는 사는 환장류 그냥 냅둘이야. 왜 이해를 못하세요? 여러분이 이러시는 거 저희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의 행복을 멀리서나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유일한 미안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줌이 안심하셔요. 아줌이한테는 아무 일이 없어요. 다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위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제 딸아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여러분, 제발 저희 가족을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 혼자 딸아이 모르게 멀리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자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당신들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수키야, 걱정 말아요. 수키야. 걱정이요. 먼저 집에 가보세요. 저랑 가세요. 저요. 저랑 가요. 가세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제게 모여서 바라시는 게 있나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행이 따른 그대로 숨겨진 채로 덮어둬야만 합니다. 그게 그 불행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이니까요. 그 말은 지루 이해를 하고
것이오. 근데 더 큰 차원으로다 마을을 위하는 신종으로 우도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요. 뭘 말이죠? 저희 가족의 관계 말인가요? 그리고 우도는 진실을 알고 싶은 줄. 말씀드리죠. 저는 그래야 그 아주머니의 딸이에요. 그리고 강영진 씨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저 스스로는 아무도 아니죠. 아무도 아니에요. 아유, 무슨 소린겨? 대기는 대기겨. 원장이요. 양자 다른 말이 안 돼. 원장님, 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바로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뜻대로 생각하세요. 자,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만족들 하셨어요?